자, 보자.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자,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천천히 해보죠. 간단해. 여기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좀 나왔긴 했는데, 일단 150페이지 이제 문제 천천히 유형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합이 36이고 차가 6인 부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것의 연립 방정식을 쓰시오 문제는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했을 때, 합이 36이다. 그러면 합이 36이면 x 더하기 y가 36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큰 수를 x라고 했으니까 x 빼기 y가 되면 그 값이 결국 6이 된다는 이런 식 세우는 게 어렵잖아요. 이게 1번 답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연립방식을 풀어서 두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더하실 거죠. 그렇죠? 더하시면 우리가 2x 값이 42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x 값은 21이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다. x는 11이면 y는 21이다. 그럼 15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2번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식 세우기 어렵지 않네요. 개념 체크 2번도 보도록 합시다. 진짜 어렵지 않지, 그치? 주수 x 더하기 y 문자가 두 개가 남은 거야. 우리 부등식 활용 보면 부등식 활용은 문자가 x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근데 여기 연립방정식에서는 문자가 최대 두 개까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느 과일 가게에서 한 개 500원인 사과와 한 개 300원인 굴을 합쳐서 2,100원을 지급할 때 중간 뭐 잘린 것 같아. 잘렸네. 자, 합해서 5개를 사고 2,100원을 지불했어. 자, 우리는 x하고 y 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우리가 사과하고 귤을 산다고 했으니까 사과의 개수를 x개라 놓고 귤의 개수를 y개 샀다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각각 몇 개 샀는지 그것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 자, 윤곽을 해보자. 합해서 5개를 샀대. 그럼 그 식은 뭐가 될까? x 마이너스요? 합해서 5개를 샀대. 사과는 x개, 귤은 y개라고 한다면? 그렇지. x 더하기 y는 얼마다? 5가 됐다. 이렇게 식 세우는 게 어렵지 않죠? 괜찮지? 그 다음에 사과는 한 개에 500원이고 귤은 한 개에 300원이래. 300원이 됐다고 했으면 이번에는 지연이가 대답해보자. 두 번째 식이 필요한데 다 합쳐서 2,100원을 지불했다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워줄까? 그렇지, 너무 쉽지. 300y 값은 결국 2,100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동계산 할 때는 이렇게 항상 100원 단위 하잖아. 그렇지? 100원 단위 하기 때문에 양변에 100으로 나눠줘서 5x 더하기 3y는 11이다 라고 쓰고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xy 값을 구하시면 돼요. 당연히 위에다가 뭐 구할까? 3 정도 구해볼까? 위에다가 3 정도 곱해보면 3x 더하기 3y 값이 10원 나니까 이거 설만족하는 x가니까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둘이 뺀다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이 됐을 테니까 x 값은 3개, 즉 사과는 3개를 사고 x 더하기 y가 5가 되니까 y, 귤은 2개를 사게 된다면 2,100원을 지불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연립방식 현정 문제. 자,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표 문제 1번 별표, 그 다음에 2번 별표. 1번과 2번 별표 치고 이 유형의 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다. 우리 두 자리 자연수가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것을 할 테니까 식을 잘 보도록 하세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수의 각자의 숫자의 합은 10이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부터 10하는 거잖아. 사실 처음 본 문제는 아니거든? 예전에 한번 봤던 문제야. 그래서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두 자리 자연수를 x하고 y라고 놓자. 괜찮지? 근데 x, y는 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자리 자연수를 말하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의 실제수는 뭐가 될까? 실제수는 10x 더하기 y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식을 한번 세우려고 해. 자, 리언이 각자리의 숫자의 합은 10이다 라고 했었어. 각자의 숫자 합은 10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식이 나올까? 자, 이게 숫자야, 그치? 각자의 숫자의 합은 10이다 라고 했었어. 예를 들어서 뭐 37 같은 거 있잖아. 37 같은 경우는 각자의 숫자는 10이네. 28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식 어떤 식이 나와? 첫 번째? 아니. 각자의 숫자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 값. 그 값이 10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갔을까? 괜찮죠?
그리고 이것만 갖고서는 x, y가 못 구한다는 사실 아니까 우리 두 번째 식이 필요해. 자, 이게 중요하거든. 자, 봐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이라고 했어. 자, 이 수를 여기다 쓸 텐데, 잘 봐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 바꾼 수는 뭐가 될까? yx가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어. 괜찮니? 10의 숫자, 1의 숫자 바꾼 거. 자, 그럼 물어보자. 지원이. 자, yx 이것의 수는 얼마 될까? 10y 더하기 x. 그렇지. CY 더하기 X가 된다는 사실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쓸 건데, 바꾼 수는이라고 했어. 바꾼 수는이니까 CY 더하기 X라고 쓰셔야 돼요. YX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꾼 수는이잖아, 그렇지? 바꾼 수는 처음 수. 는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는을 표시하시면 되고요. 처음 수는 뭐가 될까? 그렇지. 10X 이 y가 되겠지, 그치?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고 했어. 18만큼 작다고 했었으니까 간단하죠. 18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빼기 18을 쓰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이 된 거야. 사실 첫 번째 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이런 것처럼 두 번째 식은 조심해서 잘 쓰셔야 돼요. 이해했을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돼.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는 10이 되고, 두 번째 식은 싹 다 넘길 거잖아. 넘겨주면 마이너스 9x, 넘겨주면 더하기 9y 값이 마이너스 18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식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는 10이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9로 나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양변을 더하게 된다면 2y 값이 8이 되고 y 값은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y가 4가 되면 x는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서 결국 우리가 처음 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처음 수가 x, y가 되니까 64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자, 그 옆에 문제 풀어보자. 이해 보이죠? 그렇죠? 옆에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오늘 채점 해줄게. 이게 1번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잘 해석하는 거야. 너희도 국어 잘하냐? 맞잖아.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 바꾼 수는 10의 자리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다. 이렇게 식을 잘 세우시면 됩니다.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 숫자랑 수를 헷갈리면 안 돼. 우리 처음 두 자리 수를 x랑 y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식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지. 각자리 숫자의 합이라고 했어. 그래서 너 만약에 23 했다? 23 했어. 그럼 각자의 숫자의 합은 얼마야? 맞아. 무덤이 잘랐었잖아.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지. x랑 y가 되셔야 돼요. 각자의 숫자이니까. 대신 바꾼 수는 이게 바꾼 수지, 그치? 처음 수 여기다가 18 먼저 쓴 게 아니라 처음 수가 10x 더하기 y잖아. 그거보다 여기 그만큼 크다 이렇게 써. 주겠어? 저기 지우고 다시 한번 식을 써봐. 성공하면 됐으니까. 오, 이거 잘했네요. 맞았죠? 혹시 이번은 좀 어려운 거 있나? 이번 한번 해봐요. 됐어. 이거랑 두 번째 바꾼 수는부터 먼저 쓸 거야. 바꾼 수를 써봐. 저 x, y는 숫자고 10x 더하기 y는 수야. 맞지? 바꾼 수를 뭐라고 써야 될까? 10, y 더하기 x는 그치? 는 이름 맞지? 는 처음 수는 써봐. 처음 수. 처음 수는 뭐가 될까? 아닐 줄 알았는데 익스하기 아니라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말한 x 더하기 y는 숫자의 합이 되는 거지. 그거보다 그만큼 크다. 이게 두 번째 식인데 싹 다 x, y 넘겨서 x, y 곱하시면 돼요.
2번 좀 어렵나? 2번은 어떤가요? 이거는 11만 단위가 분모이지.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넘어가는 플러스 구하니까 괜찮지? 이거 x, y 다시 한번 더 다시 같이 할까? 1-1번? 둘이 더했어 뺐어? 이상하고 이거 뭐 나왔어? y 얼마네? x는 얼마지? 사실 이거 데이터는 제일 쉽죠. 그럼 처음 수는 얼마 정도? 처음 수를 x만 40만 괜찮죠? 자, 우리 2번 같이 한번 해볼까? 뭐 어려운 거 같은데? 자, 2번도 보자. 완전 천천히 해봐. 이거 리원한테 물어봐야겠다. 자, 리원이 시킬 거야. 이 수는 각자의 숫자 합이 각자의 숫자 합의 3배보다 4만큼 크고, 자, 해보자. 천천히 잘 보시면 돼요. 이 두 자리 수는 x하고 y야. 괜찮지? 자, 첫 번째 쓸게. 이 수는이라고 했어. 이거 뭐지? x는 아니야. 그렇게 쓰시면 x부터 y가 되는 거야. 이 수는 10x 더하기 y입니다. 괜찮죠? 이 수는이라고 했으니까 10x 더하기 y는 자, 간다. 두 번째 문장. 각자리 숫자의 합의 3배보다 그랬어. 각자의 숫자 합이 뭐가 될까? 이런 말해봐. 각자의 숫자 합은? 아직도 그거 헷갈리고 있군. 각자리 숫자의 합이라고 했어. 각자리 숫자의 합이. 그렇지. x 더하기 1이에요. 그렇습니까? x 더하기 y 인정할 수 있지, 그치? 각자의 숫자는 x 더하기 y. 다음 두 번째 문장 보니까 그의 3배보다 4만큼 크다고 했었어. 그러면 이 수보다 이 수의 3배보다 4만큼 크다. 괜찮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 썼고 두 번째 문장 보자. 1의 자의 숫자는 10의 자의 숫자보다 3만큼 크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1의 자리 숫자는 y는 10의 자리 숫자 x보다 3만큼 크다. 즉 숫자랑 수를 확실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숫자는 x하고 y고 수는 10x 더하기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이 문장을 잘 쓰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문장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치? 그래서 잘 계산하시면 돼요. 얘는 뭐지? 넘겨주었으니까 7x 마이너스 2y는 4가 되는 거고, 얘는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y 값은 3이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만족하는 x, y 값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 답을 구하셨나요? 얼마나 옵니까? 답을 쓸 때는 2,5라고 쓰셔야 돼요. 알죠? 25라고 쓰셔야 되죠? 두 자리 잘 쓸 거라고 했으니까 2,5가 두 자리 전체야? 아니죠? 25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뭐 나왔어? 괜찮지? 다시 한번 봐봐. 두 자리 전체일 때 이 수는 그치? 각자의 숫자의 합보다 합의 3배보다 3만큼 인정할 수 있지? 다음 1의 자리 숫자는 x, y라고 확인했을 때 그래서 x 이렇게 써면 돼.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크다. 괜찮지? 자, 밑에 보자. 20번 나왔죠? 계산. 맞지?
자, 밑에도 별표 줄여서 나의 가늠제야. 근데 나의 가늠제가 나왔다 했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표를 좀 작성할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표 작성하고. 자, 표 작성하기야. 표 작성하기. 자, 나의 가늠제 표를 작성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지금부터 표를 한번 작성해보자. 문자를 읽어볼게. 어머니와 딸의 나이 합은 60대다. 현재 1년부터 15년 후 어머니와 나이가 딸의 나이 2배가 된다고 했어. 자, 그럼 지금부터 표를 작성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야. X축, Y축 이렇게 쓰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어머니와 딸의 나이가 있는데 여기 어머니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 딸을 쓰자. 딸 쓰고 여기 현재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5년 전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후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15년 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식을 잘 세울 텐데 어렵지 않아요? 현재 어머니와 나이 딸의 나이는 X와 Y가 된다. 괜찮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지연이한테 물어보자. 15년 후에 어머니 나이는 뭐가 될까? X 더하기 15년 후에 딸의 나이는? 15 Y 더하기 15 이게 어렵진 않죠, 그렇죠? 잘 쓴 다음에 지금부터 식을 잘 작성하시면 돼요.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는 60세다.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의 합은 60세다라고 했어. 따라서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 값이 60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괜찮죠? 15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자, 그럼 두 번째 식을 했더니 15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라고 했으니까 15년 후에 어머니 나이는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했거든.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딸의 나이가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2y로 쓰면 안 돼. 15년 후에 딸의 나이가 되니까 15년 후에 딸의 나이는 y 더하기 15가 되는 거잖아. 그것의 2배가 된다. 괜찮죠? 이상하지 않지? 자, 다시 15년 후에는 어머니의 나이가 바로 x 더하기 15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딸의 나이는 y 더하기 15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 식을 일단 잘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xy 값 구하기 어렵지 않다는 소리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그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나이에 관한 문제. 현재 나이 xy로 놓고 어머니와 딸을 15년 후나 15년 전 그런 거 다 잘 표시할 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네. 잘 표시하시고 식을 잘 세우시면 됩니다. 사실 계산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사실 이거는 국어 문제랑 비슷해요. 국어 잘하니 얘들아? 계산이 어려워? 어렵지 않죠? 활용은 다 이런 느낌이니까 천천히 잘 봐봐. 부등식 활용, 연립관치 활용 다 비슷한 느낌이야. 누가 틀리나 보자. 틀린 사람 또 물어볼 거야. 자, 보자. 이게 뭐라고 할까? 8년으로 쓸까? 익성이 8. 그리고 y 더하기 8. 그럼 되죠? 첫 번째로 일단 쓸게. 차이라고 했어, 그렇지? x 빼기 y는 29야. 차라고 정했죠? 현재 아버지 계란을 뺀 거. 차라고 했으니까 나도 빼면 되죠? 정확히 아니라 x 빼기 y 현재라고 자 현재 빼면 왜 이상해? 혹시 어디 있어? 뭐죠 이게? 아버지 아내 나이 아버지 나이가 있으면 이거 이상한데?
이게 아버지 나이가 지었지?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2배보다 세졌다. 그럼 이거 빼야 되는 거죠. 대박. 이거 왜 자꾸 한 달 차이 나지? 에이, 아버지의 나이, 8년의 아버지의 나이가 아버지의 나이에 2배보다 더 세졌다. 둘이 뺐지, 그치? 둘이 빼면은 y는 20이 맞나? 또 그럼 x 틀렸잖아. x는 얼마 될까? 그러면 55죠. 암산 조심하세요. 맞죠? 10. 알았어? 잘 이해됐지? 밑에 한번 해봐. 밑에 한번 해봅시다. 잘했어. 너는 요거 어떡하지? 아예 잘한다. 현재부터 8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8년 후니까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2배라고 했어. 아들의 나이에 2배. 아들의 나이에 2배보다 5배 쳤다. 이거 잘 정리해서 이야기랑 우리 나이 문제 좀 풀어봤는데 어떨까요? 괜찮나요? 신마 부자는 잘 세웠나요? 잘 세웠고요. 10년 전에는 상추의 나이가 작년에 생겼던 모습을 후대인 넣고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나왔어? 나왔을까요? 삼촌 몇 살? 아니고 네. 그래서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삼촌 나이도 건강한 수고 여기다 대. 그렇지. 32살이랑 몇 살이야? 10살 되죠? 여기야. 그래서 나이 파남제가 그렇게 없지 않네. 그죠? 이건 사실 대표형 3, 4번은 더 쉬워요. 자, 지금부터 대표형 3, 4번 쓸게요. 하는데 식만 조금 써줄 테니까 3번, 4번 똑같은 문제 같이 보시면 돼요. 한사한다 입장료가 어른과 학생이 다르대. 어른과 학생 합하여 12명이 입장했대. 자, 어른의 인원수를 X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인원수를 Y명이다 라고 하자. 자, 그런데 여기 문자를 보니까 합해서 12명이 입장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 더하기 Y는 1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금액에 대해서 보니까 총 합쳐서 8,400원 질문했대. 어른이 800원이니까 800X 더하기 500Y 값이 합쳐주면 8,400이 되는 게 아까랑 했던 문제랑 똑같죠. 근데 조금 팁을 주자면 우리 돈 단위는 기본으로 100원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양변에 800, 800 곱해도 되는데 우리 8x 더하기 5y는 84라고 써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해서 x, y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100원 단위니까 양변에 100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 밑에도 보자. 대표 4번 빠르게 같이 볼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어느 분식집의 떡볶이가 3인분과 김밥 2줄의 가격은 14,500원이고요. 떡볶이 1인분의 가격은 김밥 한 줄의 가격보다 1,500원 더 비싸다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풀까? 자,
김밥 한 줄에 가격이 있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떡볶이 있어. 떡볶이. 그 다음에 김밥. 근데 얘들아, 우리는 뭐를 XY로 나야 될까? 우리 몇 개 죽는지 그게 궁금하진 않아. 김밥 한 줄에 가격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떡볶이의 가격을 X1이라 놔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김밥의 가격을 Y1이라 놓고 우리의 값은 지금부터 Y를 구하시오 문제가 된 거지. 김밥의 가격 구하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예쁘게 식을 쓰면 돼. 떡볶이 3인분과 김밥 2개 값은 14,500원이라 했어. 떡볶이 하나당 X1이니까 3x 더하기 2y 그 값이 바로 14,500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떡볶이 1인분 x1이네. 김밥 한 줄 y1이죠. 둘이 합쳐서 결국 1,500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까처럼 개수를 xy로 넣는 게 아니라 가격을 xy로 넣는다는 거지. 왜 가격을 구하고 싶잖아, 그치? 괜찮죠? 식생 거려? 거리하면 실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쵸? 금방 문제의 답이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한 문제씩 하고 넘어갈게. 3-2번과 4-2번 두 문제만 풀어봅시다. 3-2번, 4-2번. 왜? 쉬우니까. 3-2번, 4-2번 두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건 그 다음 문제죠. 해봅시다. 너무 잘했고요. 너 어때? 쉽게 어려워? 어렵지, 그치? 계산 문제 할까? 계산 문제를 해? 아니면 조금 쉽게 해야 돼? 계산 문제 할래? 그럼 다 줄 테니까 이제 바로 측정해. 5하고 있지, 그치? 그럼 x에 5, y에 2대 갈 거야. 5하고 그러면 여기 방식대로 구할 수 있겠지. 이것에 얘가 얘도 만족한다 했으니까 1번, 2번, 3번 있으면 1번과 3번이 있는 수 있어. 구하고 여기까지. 이걸 여기서 K값 구하는 거였지. 그래서 10번과 11번 하시면 됩니다. 이제 또 말았지? 같이 있으니까 바로 체크해보고 해보자. 이렇게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때? 4번 답 나왔어? 계산이 좀 틀렸나요? 같이 할까? 아니 같이 뭐 같이 해. 봐봐. 2x 더하기 3은 3만 5천 3만 9천. 야, 너, 야, 성인하고 청소년 토론토를 가능했는데 3,900원 영어반 넣기가 말이 되냐? 좀 약간 좀 상식적으로 3,900원 아닌 것 같지, 그치? 다시. 너는 시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안경을 좀 껴야겠는데? 야, 생각해봐. 3,900원 영업이고 어딨어. 미연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뭔가 좀 약간 뽀샤시한데? 아니? 민준이는 내일 온다고 했으니까 방송 같이 시작해. 이 동호는
기본적으로 10,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이 많죠? 그래서 계산 잘 하셔야 돼요. 공 같은 거 잘 보고. 야, 성인 관람비가 54,000원이라는데 이게 맞아? 영화 한 편 보는데 54,000원 맞냐? 좀 생각을 해보라고. 야, 내가 54,000원 다 썼는데 영화비가 54,000원이 맞냐고. 그 Y는 맞았거든? X만 틀렸어. X에서 다시 보여봐요. 야, 청소년이 6,000원인데 어른은 54,000원이야? 오늘 여가인데. 나왔어? 그 정도 가격이 돼야지 적당하지, 그치? 대충 54,000원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오늘 여가인데 돈이 54,000원인데. 이런 문제들은 답을 쓸 때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귤 값을 구했는데 귤이 15,000원이 나왔어, 한 개.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아, 내가 뭔가 잘못했다. 공 하나 빼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다시 풀어야 돼, 알았지? 이제 뭔 말인지 갔어? Y는, 어? Y 7,000 맞아. X는 5만 6, 또 5만 6천 나왔어? 어디다 대입할까? 너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여기 말고 그러고 있어. 여기다 대입한다. 왜냐면 다 똑같은 식이거든. 그래서 제일 쉬운 식으로 대입하시면 돼요. 7, 4, 21이지. 빼면은 21 빼면 18,000원 나오지? X 얼마? 9,000원, 그치? 문제 끝에 뭐 잠깐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야, 너도 혹시 5만 6천 나왔어? 아, 요거는 지금 7,000원 줬다는데 이거 다 똑같은 식이거든, 사실. 그래서 제일 쉬운 식으로 대입하시면 돼요. 7, 4, 21이지. 21,000원이야. 21,000원 빼면 이거 18,000원이지. 2x가 18,000원이니까 x값은 그렇지. 됐습니다. 좀 잘했지? 됐지? 자, 그러면 그 옆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옆에도 할게. 넘겨봐, 한 장. 넘기세요. 자, 대표형 5번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5번 하고, 그 다음에 대표형 6번 배표, 그 다음 대표형 8번도 배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도형외과 문제 자, 밑줄 긋고 도형외과 문제는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도형이 나왔을 때 지금이야 직사각형 쉬운데 뭐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특히 사각형으로는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7cm만큼 더 길다. 세로의 길이가 더 길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제 가로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x 넣고 이렇게 y라고 보면 끝나는 문제가 돼요. 자,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서 두 가지 사실을 체크할 건데 세로의 길이가 가는 다 주격 보호죠, 그렇죠? 그래서 는이 되는 거예요.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7cm만큼 길다라고 했었어. 잘못 썼지? y가 그치? 가로의 길이 이게 세로 치잖아.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7cm만큼 더 길다. 괜찮죠, 그렇죠? 어렵지 않네요.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둘레의 길이가 있거든. 자, 이번에는 유도가 대답해보자. 이것이 어떻게 쓸까? 둘레의 길이 x 플러스 y 가로 치고 2는 74. 이거 이해하죠, 그렇죠? 괜찮죠? 즉 x 더하기 y는 결국 37이 된다는 사실도 금방 알 수 있겠네. 왜냐면 x 2개, y도 2개. 그죠? 어렵지 않네요. 하지 않고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한 문제 한번 넘어가자. 5-8번 할 거야. 5-8번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5-8번 했으면 5-1번도 하시면 돼요. 사실 다 숙제예요. 무슨 문제?
질문 있어? 몇 번 질문이야? 자, 그리고 x 더하기 4y는 4y 더하기는 더할까 뺄 거야? 빼면 되다. 5y는 15 나오지. 뭔데? y가 얼마 났지? 맞지? y가 3이면 x 얼마 났어? 그건 되겠지? 그게 답이 아니라 xy가 나왔지, 그렇지? k도 구해야 돼. 그 나온거야 여기다 대입하셔야 돼요. k도 구하고 3개 구하시면 돼요. 뭐 문제 있나? 설마 하늘 꼴라비를 못구한 학생들 없죠? 윗변 더하기 아래변 가로치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사다리꼴 넓이고 하는 문제야. 사다리꼴 잘 그리고 그거 잘 보고 식 세우시면 됩니다. 틀리면 사다리꼴을 못 구하는 거예요, 넓이. 에이, 우리 조카도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어. 나왔어 혹시? 그럼 계산 실수는 좀 조심하면 돼. 눈 크게 뜨고 숫자 더잘 보도록 합시다. 주로수 그러면 이제 위에 적가 크고 있어. 맞지 않죠? 계산은 우리는 항상 식을 발표해주는 방법을 봐야 돼. 왜냐면 계산이 복잡할수록 실수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최대한 간단히 합니다. 되겠지? 그래서 4가 나오는데 여기 4 또한 얘랑 같은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x당이 나오면 12단씩 나오는 거 너무 좋아. 그치? 얘도 넘길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그래서 최대한 약분할수록 약분하고 최대한 간단해준다는 게 사실 뭐 나오니까 우리는 아랫변 길이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 밑에 자, 6번도 잘 보도록 합시다.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알바고 게임이네. 고문이와 진우 너무 많이 하지, 그치? 이 커플들끼리 계단 발굽에서 올라가 내려가고 하잖아, 그치? 동훈이, 진호,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3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은 2계단 내려가기로 했대. 얼마 후 동훈이는 처음 위치보다 14계단을 위에 올라갔고 진호는 처음 위치보다 4계단을 내려갔대. 진호가 이긴 횟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잘 보고 넘어가야 돼. 여기가 쓰면 돼? 한다. 잘 생각해야 돼. 한다. 진호랑 동훈이야. 이긴 횟수. 이김, 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쓸게. 동훈이랑 진호가 이긴 횟수에 대해서 잘 보면 진호가 이긴 횟수를 x, 동훈이가 이긴 횟수 y라고 하자. 괜찮지?
비기인 경우 없다라고 했었어. 자, 그럼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돼. 진호는 X번이고 동훈이 Y번 이긴 거거든. 진호는 몇 번 줬을까? 자, 지연이. 진호는 몇 번 줬지? 진호랑 동훈이가 이긴 횟수를 각각 X하고 Y번 넣었어. 그럼 몇 번 줬지? 진호는? 우리 가위바위보를 모르는구나. 진호가 이겼으면 동훈이는 진 거야. 동훈이가 이겼으면 진호는 진 거잖아. 너무 간단한 문제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진호는 몇 번 졌을까? Y번 진 거야. 괜찮지, 그치? 다음에 동훈이는 몇 번 졌을까? X번 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쓸 거야. 뭘 쓸 거냐면 진호의 위치를 쓴다. 진호의 현재 어떤 위치에 있냐면 처음보다 진호부터 먼저 진호 처음 위치만 4개 더 올라와 있대. 자, 지금부터 진호의 위치를 쓸 건데 이길 때마다 3계단, 질 때마다 2계단 내려간대. 따라서 진호는 X번 이겼잖아. Y번 지고. 그럼 어떻게 쓸까? 3X. 괜찮죠? 올라갔으니까. Y번 졌잖아. Y번 졌는데 질 때마다 2계단 내려갔으니까 3X-2Y를 쓸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겼을까? 그 위치가 어디 위치래? 처음보다 진호는 4계단 위에 올라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만약에 4계단 밑에 내려갔으면 마이너스 4로 쓰실 거예요. 괜찮죠? 자, 이해한 거 같네. 자, 동훈이를 쓸게. 자, 윤우. 동훈이의 위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다시 말하고? 2Y? 이길 때마다 무조건 3계단이야. 동훈이 Y번이고 X번 졌잖아. 3Y 는 동훈이의 현재 위치는 어디지? 그렇지, 플러스 14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14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X하고 Y 구하는 거다. 동훈이랑 진호가 이긴 횟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저 X값을 구하는 게 목표죠. 자,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거 위치를 좀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Y 값이 14가 되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 연립방식한다면 우리가 XY 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보자. 괜찮을까? 자, 그래서 여기다 표 하나 작성하기 어렵지 않잖아. 진호 동일 쓰고 이긴 횟수 XY 쓰면 진 횟수도 옆에 당연히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거는 둥지 다 풀고 넘어갈게요. 6-A번, 6-B번 둥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얼른 가. 여기까지 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세요. 두 문제 풀고 가셔야 됩니다. 두 문제 다야.